중학교 1학년 수학 비상교과서 12쪽 일단은 소인수분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조선 초기의 정승인 황희에 대한 글이다. 이 글에서 밑줄 친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소수는 정의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였죠. 그래서 간단하게 약수가 두 개인 수였어요. 두 개인 수. 그 다음에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또 가지는 수였죠. 그래서 얘가 약수가 다른 말로 3개 이상인 수였어요. 3개 이상. 그래서 이제 소수는 글자가 2글자니까 약수가 2개고 합성수는 글자가 3글자니까 3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나오는 글에서 숫자로 돼 있는 게 21세에서 21 있고 그 다음에 2명 2,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69 나오고 마지막 줄에 87 나오죠. 자, 이 4개의 수 중에서 당연히 소수는 2가 되겠죠. 유일하게 소수 중에서 짝수인 수가 2였죠. 나머지 21, 69, 87은 당연히 합성수가 되겠죠. 87은 21은 1하고 21 이외에도 뭐 3하고 7도 있고 그죠 약수로 69도 1하고 69 이외에 3도 가지고 있고 26도 약수로 가지고 있죠. 87도 마찬가지입니다. 1하고 87 이외에 3으로 나누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죠. 3하고 20 얼마입니까? 9도 있겠죠. 뭐 이렇게 약수로 가지니까 이미 21, 69, 87은 약수가 3개 이상이죠. 그래서 약수 3개 이상인 수가 21, 69, 87이고 2개인 수 2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쪽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1부터 9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우리가 앞전에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약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수들을 이렇게 골라서 소수를 찾는 방법인데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아마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제 61부터 90까지는 쉽겠죠. 이미 1부터 100까지 우리가 구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61부터 90까지만 숫자가 나와있으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1을 제외하고 이제 2의 배수를 제외시키면 되겠지. 자 2가 소수기 때문에 2의 배수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의 배수는 여기 짝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제외시키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짝수죠. 여기 제외시키고 여기도 다 짝수야. 제외시키죠. 여기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3은 소수인데 3의 배수는 소수 아니죠. 3의 배수 다 제외를 시키면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게 3의 배수입니다. 이게 3의 배수. 이게 3의 배수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도 제외시킬 수 있겠죠. 4의 배수는 뭐 이미 우리가 짝수를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5로 끝나는 수는 제외시켜야 돼. 5나 0으로 끝나는 수 보니까는 여기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수들을 보니까 여기 61, 67, 73, 79, 61, 그 다음에 67, 73, 79 이거 다 소수가 되겠죠. 그 다음 쭉 가면은 71? 71은 이거 3의 배수 아닌가요? 3의 배수 아니죠? 71은 소수 맞네요. 네, 소수 71 되고 그 다음에 77은 7의 배수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83은 이거는 소수 맞죠? 그 다음에 89도 소수 맞고 이렇게 숫자가 7개의 숫자가 있네. 7개 이렇게 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합치면 총 7개의 숫자가 되겠죠. 순서대로 얘기하면 뭐 61, 67, 71, 73, 79, 83, 89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위에 예제 1번에 보면은 소수를 뭐 찾으시고 해서 이제 60까지 돼 있죠. 저는 100까지 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과 문제 2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수연이의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죠. 수학영역 기록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연수를 1부터 시작해 한 줄에 6개씩 숫자가 이렇게 몇 개씩 나열되는지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6개씩 차례대로 나열할 수수를 관찰하면 2, 3을 제외하고 소수는 1열과 5열에만 있네. 다른 열에는 왜 소수가 없을까라고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그림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바로 이렇게 문구로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숫자들이 지금 1부터 60까지의 숫자가 6개씩 나열되어 있죠. 여기 있는 조건에 만족하죠. 자, 근데 2하 3을 제외하고는 소수는 1하고 1열하고 5열에만 있대요. 볼까? 2하고 3을 제외하고 숫자는 소수라고 돼 있죠. 소수는 1열하고 5열에만 있대. 보니까 진짜 2하고 3을 제외하고 요 둘을 제외하고 소수는 여기 1열하고 여기 5열에만 있네요. 1열하고 5열.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보면 알겠지만 2열하고 여기 두 번째 열하고 세 번째 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하고 여섯 번째 열을 보면 일단은 2열은 2를 제외하고 다 짝수죠. 그 다음에 4열은 다 짝수죠. 4열 다 짝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도 보면 다 짝수예요.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3을 제외하고는 다 3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열하고 2열, 2열하고 4열하고 여섯 번째 열 6열은 전부 다 뭐야? 전부 짝수야, 짝수. 짝수니까 뭐야? 2의 배수가 되겠죠. 2의 배수.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이제 3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야?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제외를 시키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2하고 3을 제외하고는 2, 4, 3, 그 다음에 6열에 소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시 보면 2하고 3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열 2열하고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은 소수가 없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2의 배수고 세 번째 열은 3의 배수니까 나머지는 전부 1열하고 5열에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2의 배수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5의 배수인지 정도만 확인이 되면 대부분 소수는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1부터 100까지 정도에서는 여기서 다 걸러져요. 근데 숫자가 엄청 커지면은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뭐 7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킹해보면은 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4쪽 소인수 분해를 어떻게 할까라고 돼 있는데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밑으로 가서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수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15. 15는 계산해보면 약수가 1하고 15 있고 그 다음 3하고 5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소수인 약수는 3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래, 소인수가 3하고 5밖에 없죠. 약수가 인수라고 했었죠. 그럼 48은 약수가 1하고 48 있고 2하고 24. 그 다음에 3하고 16, 4하고 12. 그 다음에 6하고 8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수는 요 2하고 3밖에 없죠. 2하고 3. 그 다음 56은 1하고 56이 약수고 또 2하고 28. 그 다음에 3은 안 되죠. 4하고 10 얼마입니까? 13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안 되고 7하고 8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소수는 2하고 뭐가 됩니까? 2하고 7 되겠죠. 소수인 약수가 2하고 7이니까 소인수는 2하고 7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밑으로 넘어갑시다. 문제 4번. 자, 30하고 24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다. 빈칸을 채우고 각각 수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그랬죠. 자, 30은 2 곱하기 15죠.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수 있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끝에 있는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30은 2 곱하기 15고 3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24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24는 2 곱하기 10이고 12는 2 곱하기 6이죠.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분해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소인수 분해 해줄 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된 걸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같은 수를 곱하는 건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5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5쪽에 5번 다음 수를 거듭제곱을 사용해 나타내시오. 3을 4번 곱했죠. 3의 4제곱. 그 다음에 2번은 3 곱하기 7을 3번 곱했어요. 3 곱하기 7의 세제곱이죠. 같은 수는 항상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2 두 번이니까 2의 제곱, 3 두 번이니까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 한 번 곱했으니까 5.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거듭제곱을 사용해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예제 2번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 번째 걸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걸 할게요. 자, 36은 2로 나눠지죠. 2, 1은 2, 28, 26. 또 18은 2로 나누면 9죠. 자, 9는 3으로 나누면 3의 제곱이죠. 3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36은 어떻게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되고 자, 그 다음 84 한번 해볼까요? 84는 어떻게 될까요? 84는 2, 4, 8, 2, 4 2, 2, 4, 2, 1이니 그 다음에 21은 3으로 나와요. 3, 7, 21이죠. 그래서 2 두 개 곱해지고 3 하나, 7 하나.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되겠죠.
자, 그 다음 135 한번 해볼게요. 135. 자, 135 한번 해볼까요? 135. 135는 5로 끝나니까 5로 나눠도 돼. 5로 나누면 5, 20, 5, 7에 35. 27이니까 3 하면 3, 9, 27. 또 9는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되겠죠. 3 3개에다가 5 하나죠. 135는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6, 84, 135의 소인수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6쪽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단원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어느 학급에서는 숫자가 적힌 학급 티셔츠를 입으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티셔츠에 적힌 숫자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죠. 자, 보니까 13하고 20은 어떻게 돼?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서로소 맞죠? 아이고, 이게 서로소 맞습니다. 서로소 되겠죠. 자, 20이라고 35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 위에 다른 것도 존재하죠. 공통된 약수는 7. 21 7로 나눠주고 21 7 약수로 가지고 35도 7 약수로 가지죠. 그럼 최대 공약수 1이 아니잖아. 7도 있잖아. 서로소 안 됩니다. 서로소 안 되죠. 서로 안 되고 자 46하고 57은 어떻게 되겠어요? 46하고 57도 나눠지는 수가 없습니다. 지금 46 같은 경우는 1하고 46이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23 있죠.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57은 1하고 57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 3하고 3하고 19 있죠. 19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죠. 최종 약수 1이니까 이거 서로수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서로수 되는 건 1번하고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쪽에 문제 2번.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건 초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방법대로 구해줘도 돼요. 초등학교 방법 이렇게 구하는 거 있었죠. 이렇게 구하는 거 해도 됩니다.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워서 해도 되고 소인수 분해를 미리 다 해준 다음에 해줘도 돼요. 어떤 거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미 이제 이 문제 2번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의 숫자가 주어졌죠. 그럼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의 숫자가 주어지면은 소인수 분해 원리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얘처럼 소인수 분해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니은자로 이렇게 풀어줬던 방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어떤 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소인수 분해 이용해서 할 때는 주어진 문제가 어떤 숫자가 소인수 분해가 다 된 경우 소인수 분해가 된 경우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하고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소인수 분해 됐을 때는 그 소인수 분해 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인수를 먼저 골라준 다음에 지수는 낮은 거 선택해야 되고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모든 소인수 다 적어준 다음에 지수 제일 높은 거 선택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소인수 분해가 이미 얘는 다 된 상태예요. 된 상태니까 바로 풀어주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하고 보니까 소인수는 공통 소인수가 2하고 3이 있죠. 7은 안 돼. 7은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럼 2하고 3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수는 낮은 거 선택하니까 2의 제곱하고 2의 1제곱, 2의 1제곱이 낮죠. 그럼 3은 3의 1제곱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뭐 6이라고 해도 되고 2 곱하기 3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정답은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26하고 180은 뭐 얘는 그냥 우리 니은자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했던 대로. 자, 일단 짝수니까 2로 나누면 2, 6에 12, 2, 3은 6. 이 90이죠. 그 다음에 3으로도 됩니다. 3으로 하면 3, 2, 6, 3, 1은 3, 30. 3으로 또 되겠네요. 3으로 하면 3, 7에 21, 10이죠. 자, 이때 최대 공약수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만 곱해주면 되죠. 최소 공배수는 전체 다 곱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바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8이 됩니다. 18.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자동차 모형 28개, 고민형 42개를 진열장에 선반 위에 줄을 맞춰 놓으려고 한다. 각 선반 위에 자동차 모형의 수가 모두 같고 또 고민형의 수도 모두 같게 하려고 할 때 최대 몇 개의 선반이 필요한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에 만약에 선반이 4개면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4개의 선반이 있으면 자동차를 7개씩 넣어야 된다. 이게 똑같이 같은 개수로 이렇게 배분해서 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걸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지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건지 항상 헷갈려요. 여러분들 최대랑 최소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공약수인지 공배수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돼요. 최대나 최소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공약수인지 공배수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공약수를 구하는 거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고
배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공약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숫자보다는 더 작은 수죠. 우리가 어떤 두 수에 대해서 공약수를 구할 때 그 두 수보다는 작아져야 돼, 공약수는. 근데 공배수는 그 두 수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더 작은 걸 구하는 거면 공약수를 구하는 거고, 그 두 수보다 큰 걸 구해야 되는 거면 공배수인 거야. 예,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동차 개수 28개고 고민형이 42개예요. 자, 선반에 똑같은 개수만큼 동일하게 둬야 돼. 근데 공통적으로 얘네 두 개의 개수를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선반의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당연히 선반의 수는 28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죠. 선반이 막 30개가 될 수는 없잖아. 이 28보다 작아야 되고 40보다 작아야 돼. 작으니까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지. 그러니까 최대의 선반을 구하라고 한 거죠. 28하고 40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4로는 안 되죠. 2로 합시다. 2, 1은 2, 2, 4, 8. 그 다음에 2, 2, 4, 2, 1은 2. 그 다음에 더 이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7로 되죠. 7. 7로 하면 7, 24, 7, 3, 20.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럼 결국은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 2개 곱하면 2 곱하기 7이니까 얼마가 된다? 14죠. 그래서 선반이 몇 개 필요하다? 14개가 필요한 거. 14개의 선반을 딱 가지고 오면은 자동차 모형을 2개씩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민형은 몇 개씩 넣습니까? 3개씩 넣어주면 딱 되겠죠. 14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를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든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를 최대 공약수 구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했다고 해봐. 이거 다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 계산하면은 84가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최대 공약수를 안 구하고 내가 실수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했다고 해봐. 그럼 84가 나와. 말이 안 되죠. 틀린 답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약수인지 공배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항상 구하고자 하는 두 수보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작은 건지, 작은 거면은 약수니까 공약수고 최대 공약수고, 그 두 수보다 큰 거면 배수니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구분해줘도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제가 풀지는 않았는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 예제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학생이 16명이고 남학생이 20명이야. 모둠을 구성한대, 모둠을. 야, 모둠은 이 모둠수가 이 인원보단 작아야 돼. 여학생이 16명인데 모둠을 16개보다 더 많이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둠은 이거보다 작아야지. 작으니까 약수니까 공약수니까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지, 최대 공약수. 여기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8쪽에 이제 손위수분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건데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다 돼 있으면은 우리가 최대 공배수 찾을 때는 공통 소인수의 지수 낮은 거, 최소 공배수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소인수를 다 나열하고 난 다음에 지수 높은 거 구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숫자가 3개가 있을 때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소인수 다 나열할 거예요. 나오는 게 2하고 3하고 5죠. 그래서 2하고 3하고 5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지수가 높은 건데 2는 2의 제곱이 높죠. 그럼 제곱 선택해주고 3은 3의 제곱이 높으니까 제곱 선택하고 5는 5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이게 정답이 18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하고 60이니까 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대로 하면 돼요. 40하고 60이니까 이거 2로 나누면 20, 이거 30이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0, 15.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3이 아니고 5로 나누면 2하고 3이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최소 공배수가 8 곱하기 5가 40이죠. 40 곱하기 3이니까 120 되겠죠. 120. 여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40하고 60을 하면 바로 10으로 바로 나누어지잖아요. 둘 다. 굳이 2로 하지 말고 10으로 바로 해도 돼요. 그럼 4하고 얼마다? 6이 되겠죠. 뭐 이제 빠른 사람 20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로 일부러 이제 하나씩 했는데 20이 나눠지면 20으로 해도 돼요. 20이면은 2하고 3이죠. 바로 끝나잖아요. 20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뭐 똑같이 120 나오겠죠. 정답이 120이 됩니다.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9쪽에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5번. 어떤 환자는 4시간마다 상초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6시간마다 약을 복용한다. 오전 8시에 상처 소독과 약 복용을 동시에 했을 때 그 이후에 처음으로 두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헷갈리잖아요, 항상. 이거는 뭐예요?
지금 4시간마다 소독하고 6시간마다 약 복용해야 돼. 그럼 4시간이 둘 중에 적은 수죠. 이 4시간마다 더 적은 짧은 시간 안에 상처를 소독할 수 있나요? 못하죠. 4시간마다 상처 소독하니까 4시간 지나고 8시간 지나고 뭐 12시간 지났을 때 소독할 수 있잖아요. 6시간도 마찬가지. 이거보다 더 큰 수를 구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4, 6이 뭐가 되겠어요? 큰 수니까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 그죠? 2로 약분하면은 2, 2, 4, 2, 3은 끝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하면은 소인수 분해한 수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돼. 12. 그 12시간마다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된다? 상처 소독하고 약 복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시간 뒤에 다시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오전 8시면 12시간 되면 오후 딱 정확하게 12시간쯤은 오후 8시죠. 이때 상처 소독하고 약 복용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수학 영양 기르기도 한번 볼게요. 수학 영양 기르기 세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 구하는 방법도 뭐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준 상태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대 공약수. 얘가 어떻게 한다? 최대 공약수는 항상 얘는 공통 소인수 선택한 다음에 지수 높은 거, 그죠? 지수 낮은 거 선택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모든 수 선택한 다음에 지수가 높은 거 선택하면 된다고 했어. 한번 봅시다. 여기 18, 42, 84를 소인수분해를 했어.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이게 3의 제곱이죠. 그 다음 42는 6, 7의 40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고 그 다음에 84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될 거예요. 이 소인수분해를 각각 해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니까 공통수는 2하고 3이죠. 공통소인수는. 거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는 낮은 거 선택하니까 1의 제곱이 제일 낮잖아요. 이거 1, 1, 2니까 지수가. 그지? 2 곱하기 3이 그냥 최대 공약수니까 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근데 최소 공배수는 한번 볼까요? 최소 공배수 여기 오른쪽에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8은 2의 세제곱이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이게 20은 2의 제곱 곱하기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죠. 자, 근데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다 선택해야 돼. 2하고 3하고 5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는 높은 거 선택해. 2는 지수가 세제곱이 제일 높죠. 이렇게. 그 다음에 3 있고 5 있고 이건 1의 제곱이 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제일 높은 거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뭐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게 8하고 5는 8, 5, 40이죠. 40 곱하기 3이니까 12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세수를 바꾸어 문제를 만들고 푸시오. 바꿔서 18, 42, 84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고 8, 12, 20에 대한 최대 공약수도 구해보라는 얘기인데 뭐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0쪽 중단한 학습적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에서 소수가 있는 칸을 색칠할 때 나타나는 자음을 말하시오 그랬죠. 1번에. 자, 먼저 그림에서 보니까 소수가 나타나는 거 1은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1은 소수 아니죠.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2는 소수고 3은 소수고 5는 소수고 이거 순서대로 안 돼 있네요. 숫자가. 이거 소수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6도 소수 아니고 그지? 8도 소수 아니고 9도 소수 아니고 10 소수 아니고 7 소수고 그 다음에 12 소수 아니고 소수 아니고 소수 아니고 소수 그 다음에 소수 아니고 그 다음 이거 아니고 소수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소수인 건 찾으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자, 자음 니을이죠. 니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그랬죠. 72. 72 바로 한번 해볼까요? 2로 나누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2, 3은 6. 그 다음에 2, 6에 12. 2로 나누면 2, 1은 2, 8, 26. 2로 나누면 98. 3으로 나누면 3, 3은 9죠. 그래서 2가 3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 2개니까 3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소인수분해 해주면. 그 다음 140은 2로 나누면 70. 7로 나누면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5죠. 그래서 이 두 개에다가 5 하나, 7 하나.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숫자 적을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게 숫자가 커질 수 있도록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할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소인 두 자연수로 짝지어진 것은 서로 소인수를 찾으래요. 이거 아니죠? 2하고 4는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9하고 25는 얘가 약수가 1, 3이고 얘가 1하고 5하고 25죠. 최대 공약수 1이잖아요.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맞죠. 그 다음에 15하고 24는 안 됩니다. 3도 가지고 있어. 둘 다 3으로 나눠지니까. 서로 소인 거는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되겠죠.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에 다음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자, 먼저 이제 소인수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자, 공통의 소인수 찾으면 2하고 3이죠. 2하고 3이 있어. 그 다음에 지수는 낮은 거 선택해야 돼. 2하고 3 둘 다 1의 제곱이 낮죠.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것이고,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다 적어야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 적은 다음에 지수 제일 높은 거 선택해야 되는데 2는 세제곱이 높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요거 120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 최소 공배수는 120.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도 최대 공약수는 공통의 소인수인데 공통의 소인수 2하고 5하고 7까지 다 되네요. 자, 근데 지수는 낮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1의 제곱이 제일 낮죠? 요게 답입니다. 계산하면 7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다 적어도 2하고 5하고 7이죠. 그 다음에 지수는 높은 거 선택해야 돼. 2는 제곱이 높고 5도 제곱이 높죠. 제곱이 다 높아요. 이렇게 다시 제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은 4 곱하기 25니까 100이죠. 100. 100 곱하기 7이니까 700이 될 거예요. 700. 그래서 정답이 700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70, 최소 공배수는 700. 자, 3번. 자, 3번은 16하고 36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니은자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로 하면은 28에 16, 18. 또 2로 하면은 2, 4, 8, 2, 9, 18.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니까 4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9죠.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 144가 나옵니다. 144. 그죠? 이게 4, 4, 16, 16 곱하기 9니까 144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2하고 98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7로 되네요. 7로. 7, 6에 42, 7, 1은 7, 7, 4, 28. 자, 그 다음에 2로 하면은 2, 3은 6, 2, 7, 24.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거 곱하면 되니까 7 곱하기 2니까 14.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2하고 7하고 3하고 7까지 곱하죠. 14 곱하기 3, 7에 21이죠. 요거죠. 계산하면 4, 1은 4.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예, 이게 14고. 그 다음 계산하면은 요게 8. 8이고 요거 2니까 294가 되겠죠. 294, 294.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계산하면.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4, 최소 공배수는 294.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기억. 60일은 소수이다. 아, 60일은 소수죠. 60일 소수 맞죠? 1하고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눠지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소수 맞습니다. 니은. 소수는 모두 올 수 있다. 아, 아니죠. 소수 중에서 유일한 숫자 뭐가 있어? 2. 2는 소수이면서 짝수죠. 틀렸고. 그 다음 디귿. 10 이하의 소수는 5개이다. 그래서 10 이하의 소수 볼까요? 2, 3, 5, 7. 4개죠, 4개. 안 됩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맞죠? 자연수는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이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이게 3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은 약수가 1개인 수고,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미음.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인 자연수이다. 오, 이거 맞죠? 이게 소수의 정의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이 됩니다. 미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18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자, 180에 어떤 자연수 뭐 A라고 할까요? 이걸 곱해서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요게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 제곱수가 된다고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된다는 말은 거듭제곱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거듭제곱이 짝수인데 다른 말로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180을 바로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죠. 소인수 지수가 180을 소인수분해 먼저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나누면 3, 6에 18이고 3으로 나누면 20이고 2로 나누면 10이고 2로 나누면 5죠. 그래서 우리 180 곱하기 A라고 했을 때 이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보니까 여기가 5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네는 다 짝수니까 제곱수가 맞거든요. 이 제곱수 되려면 A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A는 반드시 5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5만 되는 건 아니고 5에다가 다른 어떤 제곱수를 곱한 거는 다 되는 거야. 여기서 이 x는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는 거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가 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x가 1일 때 x 자연수니까 x 1일 때는 5지만 x 2일 때는 5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0이 돼. 그 다음에 또 5 곱하기 3의 제곱은 5, 9, 45죠. 그죠? 그 다음에 4가 되면 16도 돼. 16 곱하기 5도 돼. 90도 돼. 80. 90이 아니고 80이죠.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쭉 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A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180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게 하는 수는 엄청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잖아. 가장 작은 거니까 여기서 뭐 5죠. 네,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뭐 작은 것 중에 두 번째 인수 20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물어보면 20이죠. 이렇게 또 문제를 변형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개수 3개입니다. 3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거 질문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고 하니까 또 응용하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자, 세수의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1번. 자, 1번에 최대 공약수 한번. 최대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는 공통 2 다 가지고 있고 3 다 가지고 있죠. 5는 얘가 없으니까 5는 안 돼. 이 중에 지수가 제일 낮은 거니까 2는 1의 제곱이 낮고 제일 낮으니까 1이고 3도 1의 제곱이 낮으니까 6이죠. 6.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이고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다 적어야 돼. 지수는 높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2는 2의 제곱이 높고 3은 세제곱이 제일 높죠. 5는 1의 제곱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540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고 2번. 자, 2번은 30하고 45하고 75죠. 그죠? 얘를 이제 니은자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소인수분해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중학교 때는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원칙이니까. 자,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소인수분해하면 바로 하면 그 다음 45는 9 곱하기 5니까 사실은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 다음에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소인수분해해주면 그럼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구하면은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돼요? 공통의 소인수니까 2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3하고 5를 가지고 있죠. 지수는 낮은 거니까 바로 이게 답이네요. 1의 제곱이 제일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15. 15가 최대 공약수고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다 나열한 다음에 지수 제일 높은 거니까 2는 1의 제곱이 제일 높고 3은 제곱이 높죠. 그 다음에 5도 보면은 제곱이 제일 높고 이게 답이네.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4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450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여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8번으로 갑시다. 24하고 3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나눈다는 말은 뭐야? 이 두 수보다 더 작은 수죠. 큰 수로 나눌 수는 없잖아. 나눠 떨어지니까 더 작은 수니까 약수를 구하는 거지. 약수니까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가장 큰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지. 24하고 30이니까 니은자를 한번 해볼까요? 2, 12, 15. 3으로 하면은 3, 4, 12, 3, 50. 여기는 두 개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최대 공약수 6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갈게요. 6번. 사탕 60개와 초콜릿 84개를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학생 수를 구하죠. 자, 항상 헷갈리죠.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탕 60개가 있는데 60개 사탕을 60명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아니죠. 60보다 작아야 되겠죠. 사람 수가. 나누어주는 사람 수가. 그러니까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약수야, 약수. 약수니까 공약수야. 공약수니까 뭐야?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지금 최대한 많은 학생이 나눠주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60하고 84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누면 30, 42죠. 이게 3으로 또 나눠지네요. 3으로 하면 10이고 3, 1은 3, 3, 42. 또 2로 나눠주면 마지막에 2, 50, 2, 7에 14죠.
그러면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니까, 그죠? 요거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4, 3, 12.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 수 몇 명이다? 12명이 된다. 그 12명의 학생에게 사탕은 5개, 초콜릿은 7개를 주면 되겠죠. 요거를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학생이 나눠주려고 할 때 각각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 사탕 5개, 초콜릿 7개,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민준이와 수연이는 오후 3시에 각자 버스를 놓쳤다. 대화를 읽고 두 학생이 타는 버스가 처음으로 동시에 오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니까 한 친구는 6분마다 한 친구는 오고 나머지 한 친구는 8분마다 온대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3시에 동시에 가자마자 놓쳤어. 그러면은 다음 동시에 오는 버스는 몇 분 후일까 물어봤죠? 당연히 6분하고 8분보다는 더 높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6분마다 8분마다 오는데 뭐 2분마다 4분마다 오는 버스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거보다 더 큰 수야, 큰 수. 큰 수니까 뭐예요? 큰 수니까 배수니까 공배수예요, 공배수. 공배수면 당연히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겠지. 최대 공배수를 물어보진 않죠.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 않죠. 가장 큰 수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6하고 8에 최소 공배수야. 2, 3은 6, 2, 4, 8. 이게 3시 곱하면 되지. 2 곱하기 3 곱하기 4죠. 계산하면 얼마다? 24죠. 그래서 정확하게 24분 후에 동시에 버스가 오겠죠. 그래서 언제 오는 거야? 시각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오후 3시 24분. 이때 둘 다 버스를 동시에 탈 수 있겠죠.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60m, 그 다음에 2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가장자리에 바깥쪽에 안은 아니고 바깥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내부에는 없고 바깥쪽에만 있는 거예요. 나무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약간 이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을 건데 모퉁이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네 군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심는다고 할 때 나무는 모두 몇 그루를 심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부는 없고 바깥쪽에만 있는 경우고 일정한 간격이에요.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정한 간격이란 말은 360하고 21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지. 약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나누는 거니까. 그치?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면 10m 간격으로 심으면 여기는 이렇게 얘를 10m 간격으로 심을 수도 있고 둘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간격으로 했을 때 나무가 몇 그루 필요한지. 자, 근데 360하고 210을 나누는 거니까 약수죠, 약수. 그래서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360하고 할 때 210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공통적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심을 수 있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바로 그냥 10으로 나눠지죠. 36하고 21이죠. 또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2, 6, 3, 7, 21이죠. 결론적으로는 30m 간격이지. 30m 간격. 둘 다 30m 간격으로 심을 수 있어요. 물론 뭐 10m 간격으로 심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나무를 가장 최소로 한다는 말은 간격을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10m 간격으로 심으면 되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잖아. 물론 10이 둘의 공약수는 맞는데 최대 공약수는 아니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30이죠. 30m 간격으로 심어야 돼. 결국에는 여기 지금 가로나 세로 다 30m 간격으로 심어야 되니까 여기 있죠. 여기 30m 간격으로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m 간격으로 심으면 이게 구간이 12구간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30m 간격으로 심으면 7개 구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면은 양 끝까지 하면은 3번 심어야 되고 어떤 이 구간을 양 끝을 심고 3개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무를 이렇게 4개를 심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얘를 4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나무를 5개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누는 구간보다는 양 끝에 하나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 더 필요한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다시. 자,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면 2개 구간 나누면 나무는 3그루가 필요한 거고. 그죠? 나무는 3그루 필요한 거고. 자, 만약에 3개 구간으로 나누면 나무로 4그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양 끝이 필요한데 마지막에도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30m 간격으로 여기를 나무를 심으면은 12구간이 되는 거지. 구간이 12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무는 여기가 12개가 쭉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필요하니까 여기가 13개가 필요해. 13그루? 나무 13그루. 그 다음 마지막도 여기도 13그루겠죠. 13그루. 그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7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돼요. 간격이 7개인데 여기는 이미 양끝이 심어져 있죠. 세로를 계산할 때는 이미 가로 계산할 때 양끝을 심었기 때문에 끝에 거 빼면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간격, 예를 들면은 한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면 양끝이 심겨져 있으면 그 하나만 심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양끝을 예를 들면 3개 구간으로 나누면 이미 끝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2개만 심으면 돼. 그러니까는 하나 덜 심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개 구간으로 나누면 6개만 심으면 돼. 그럼 여기가 6그루. 여기 6그루. 그 다음에 여기도 6그루겠죠. 그럼 결국에는 양끝에 필요한 게 가로 13그루. 씩 2개가 필요하고 세로는 이 끝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구간만 세면 되기 때문에 6그루씩 2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굳이 한다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3 곱하기 2는 26이고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그 나무는 몇 그루가 필요하다? 38그루가 필요하겠죠. 38그루. 정답은 38그루가 됩니다. 이게 헷갈렸던 게 항상 양 끝에 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를 미리 계산을 했다면 세로는 양 끝에 나무 그루를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반대로 세로를 먼저 계산한 사람은 가로를 계산할 때 양 끝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조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